자, 이번엔 북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미녀탈북자 한서희 씨 모셨습니다. 자, 우리 홍 박사님. 예. 네. 북한이 또 이번 주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이 8번째죠? 네. 또 실패했습니다. 금년만 8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에 배치는 해놨는데 네. 러시아제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량해서 이게 괌까지 날아가는 거의 사거리 4,000km 미사일인데 자신감이 있어서 배치했는데 실제로 시험해 보니까 계속 실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한 번 6월 22일 날 성공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400km를 날아갔지만 높이로 1,400km까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렇게 북한이 무수단을 자꾸 발사하는 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하면 국제사회의 반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북한이 생각하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로는 대륙간 탄도탄을 실험하는, 그리고 고각 발사를 하면은 김천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부산을 사드에 간섭 없이 가게 갈 수 있다,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저렇게 계속 발사하는 건데, 이번엔 조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5일 날 발사한 건 다니엘 러셀 미 아태 차관보가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김정은은 당신은 바로 죽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발사했고요. 이번에 20일은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또 2+2 국방 외교장관 회담, 요때 이제 그 미국의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가 지금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사실은 이제 검토만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 봐서는 여기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8번을 발사했는데 네. 성공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네. 그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게 이제 2007년에 처음 배치했으니까 한 8년 만에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건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데 저거에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북한이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보고요. 그 아마 또 새로운 신형 엔진을 달고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써서 새로운 엔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안정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지금 뭐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김정은이 직접 네. 참관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미사일 발사, 이런 실험에 김정은이 많이 참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참여하죠. 네. 네. 핵실험하는 곳에는 안 가지만, 거기 잘못 갔다 방사능 쓰이고 그러면 나쁘니까 안 가지만, 미사일 발사하고 특히 뭐 SLBM 쏠 때도 가보고, 또 원산 인근에서 뭐 기대령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단거리 쏠 때도 가보고, 그리고 뭐 이 노동 미사일 같은 거 쏘고 뭐 되게 기뻐가지고 성공할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차관도 안 되는 사람하고 막 포옹을 하고 막 뭐 나이가 지금 30 초반이니까 제가 볼 때도 좀 어린데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참지 못하는 그런 광경까지 나올 정도로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자기 나름대로는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패를 할 경우에 네. 현장에 있던 간부들이 혼날 것 같아요. 그래, 한서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김정은이까지 참가했으니까 그 자리의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상황에서도 간부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말 조심이죠. 태도라든가 말이 조금이라도 김정은의 눈에 거슬린다면 또 즉시 뭐 처형을 한다든가 뭐 정치공청서로 혁명화를 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간부들로서는 정말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제 우리 미사일 또는 뭐 핵, 그다음에 특수전 병력, 화학무기를 이제 비대칭 전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비대칭 전력에 의존하는, 집중한 이유는 역시 정상적인 대칭 전력을 우리에게 안 되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그런데 북한 군인 우리보다 많지요? 많죠. 네. 우리가 뭐 60만 된다 그러면 북한은 110만 명 이렇게 네. 되니까 거의 2배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인구가 최근에 이제 나온 거 보면 우리 인구가 5,100만 명이에요. 그 북한은 절반도 안 되는 2,500만 조금 넘습니다. 우리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병력 수가 2배다. 그렇다면은 그 비결이 어디 있냐? 군대를 오래 가니까 네. 병역 의무가 10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기는 3년을 더 늘린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군대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면은 북한에서도 이제 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네. 꼼수를 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위에 그런 일을 많이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특히 고단의 행군 시기에는 군대만 나가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네. 또는 뭐 중도에 병 걸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나가는 거를 너무 싫어했었죠. 그래서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되기 위해서 북한은 뭐 우리나라처럼 섬세하게 뭐 허리라든가 어깨 다친 거 가지고 군대 안 나간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전염병이 있을 경우에 군대를 못 나가는데 네. 특히 결핵이라든가 간염 이런데 잘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또 간염 치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 미연이라든가 이런 조미료를 확 먹고 신체 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군사도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고 병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대서 네. 군대에 기피하는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 박사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은 북한도 지금 인구 감소, 특히 네.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는 그때부터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물론 고난행군 시기가 시점이었습니다. 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굶어 죽고 하니까 한 자식 거느리기도 힘드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셋 낳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혼을 해도 하나밖에 안 낳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원하지만 아들을 안 낳고 딸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라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자식 낳는 걸 기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보통 한 자녀를 요즘 네. 갖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식을 많이 안 낳는 이유가 우리하고 좀 다르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네. 우리 대한민국은 저도 보니까 사교육이라든가 자기 아이를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키울까 해서 그런 사교육비에 돈을 많이 들여서 네. 어렵다고 하는데 북한은 먹여 살리는 것 자체 생존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홍 박사님, 북한에서는 또 애를 많이 낳으면 영웅칭호를 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북한이 아이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네. 10명째 애를 낳으면은 영웅칭호를 주고 10명. 네. 보통 이제 9명 나면은 그 영웅을 칭호를 주는데 최근에 또 그 사람이 10명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네. 뭐 헬리콥터를 타고 뭐 귀가를 시킨다든지 네. 또 북한에 세 쌍둥이나 네 쌍둥이 나면은 아주 국가의 경사가 났다 그러는데 네. 그 세 쌍둥이가 임신이 확인되면 평양 산원이라는데 특별 입원을 시켜서 특별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또 비행기 타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에는 근데 그 애가 이제 김일성이 100년 생일이에요. 근데 평양산원에서 415번째 세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래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또 금년이죠. 금년에는 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쌍둥이 난 거를 또 대대적인 경사라 그러는데 이게 전부 이제 북한이 이제 경제도 이제 침체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니까 김정은이로서는 이제 애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네. 지금 화면도 나옵니다만은 북한에서도 이 사교육에 이 네. 고급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만 북한의 부모들은 예체능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합니다. 네. 일단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노동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림 바로 예체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보다 사교육이 미리 전에 더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어렸을 때 네. 사교육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엄마가 뭐 노래 배워주고 아코디언 배워주고 네. 기타 배워주면 선생님들한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네. 네. 부모들 교육 열망은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네. 한민족의 특징인지. 네. 그런데 이제 북한 TV에 한국 캐릭터죠. 네. 뾰로로. 네. 어린이들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의 아동 백화점에서 뾰로로 인형을 들고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카메라에 네. 포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북한 어린이들 미국이나 한국 만화 캐릭터 잘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미국 만화 캐릭터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만화를 뭐 다 북한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뭐 백설공주라든가 미녀와 야수 뭐 등등 뭐 정말 많은 그 미국 만화를 봤는데요. 지금 뽀로로를 들고 있는 거는 제가 있을 땐 북한에서는 보지 못했던 현상인데 아마 저 영화를 봤을지는 모르지만 만화를 봤을지는 모르지만 만화를 알고 있기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뽀로로가 열풍이니까 오케이. 어쩌면 중국을 예, 통해서 그런 캐릭터들이 또 북한에서 인기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홍 박사님 지금 네. 북한에서 한국 콘텐츠, 뭐 네. 영화, 드라마 이렇게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한 탈북 단체에서 드론을 통해서 네. USB를 이제 한국 드라마를 넣은 USB를 보내고 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예.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전단 살포하면은 이게 바람 때문에 바다로 떨어지거나 우리 쪽으로 도로 날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드론을 가지고 2kg 정도의 매체를 이제 보낼 수 있는데 SD 카드라든지 아니면 USB 같은 걸 담는데 2kg면은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꽤 많은 양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저렇게 노트텔 비슷한 저게 이제 트는 기계죠. 그런 것까지도 보내주기도 하는데 사실 북한의 아킬레스 건이 북한 체제가 워낙 그 나쁜 체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고 또 서방이나 이웃 중국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잘 사는 거를 북한 주민이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 아마 머지않아 반란도 일으킬 것 같아요. 지금은 조짐이 없지만. 그래서 저런 활동들이 굉장히 북한 체제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고 북한에서 이를테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뭐 왕관의 식구들, 뭐 해풍달, 올인, 뭐 이런 것들, 왕관의 식구들 할 때는 불과 3일 만에 북한의 평양에서 다 보도고 있대요.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복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밀무역, 소위 밀무역 같은 걸 통해서 보따리상으로 북한의 장마당에서 뻐젓이 팔고 있어요. 뻐젓이 팔고 걸리면 뇌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 사회가 북한식으로 보면 썩어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한국에 대해서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북한의 장래는 암울하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게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제일 아주 치를 떠는 행동이 될 겁니다. 자, 밤잠을 못 이루게 할 수도 있는 저런 그 북한의 외부 정보를 알리는 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한소희 씨께서는 북한에 있을 때 네. 한국 드라마나 노래 들으셨습니까? 엄청 많이 봤었죠. 어떤 거 들으셨어요? 뭐 일반적으로 천국의 계단, 뭐 겨울연가 가을연 동화 이런 건 다 물론 봤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평양이라고 해도요. 평양은 신의주가 가깝거든요. 신의주 쪽으로 해서 많이 그 남한 드라마가 들어오고 평안도 쪽에는 또 함경도 쪽에는 두만강, 압록강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가 이제 엽기적인 그녀라는 차태현 씨와 전지현 씨가 나왔던 박신양 씨가 나오는 편지, 약속 뭐 등등. 그리고 모래시계나 실미도를 보면 정치범죄 형사를 잡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유, 재밌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